노인 천만 시대, 노인을 공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분쟁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최근 기독 청년 3명 중 2명, 약 60%가 비혼동거에 긍정적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책임감이 막중한 소그룹 리더, 건강하게 섬기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익산 반석교회가 119 영혼사랑 전도축제를 열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3040 세대 크리스천 5명 중 1명만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노인 천만 시대,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나라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로당에 폭력 사태 등으로 분쟁이 끊임없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대낮에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던 80대 노인들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로당 총무를 맡고 있는 80대 여성 B씨는 A씨가 노인들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다 A씨로부터 흉기로 위협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폭행 사례는 경로당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 잡수면 다투죠. 술 잡수면 그냥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81만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로당도 2017년 약 6만 5천 개에서 2024년 현재 약 6만 8천여 개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인 경로당이 폭력 등 분쟁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습니다. 정서적인 학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학대도 있고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의 한 28%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가서 좀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민간단체가 맡다 보니 경로당 내 생기는 다툼, 폭력 등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관리라는 게 좀 그렇고요. 중간에 누군가는 해야 될 분들은 성직자분들이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대한노인의 관계자는 관리 업무는 성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로당에서도 분쟁과 관련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과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간의 중간 형태의 기관들이 생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국에 한 350개에서 360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서 이용하시기에 접근성이 너무 낮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주체도 좀 더 다양해지고 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로당 운영 예산만 매년 800억 규모에 달합니다. 이렇게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 있지만 경로당의 운영 실태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간단체의 운영을 맡길 것인지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한 집에 살며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이들, 이른바 비혼동거 커플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비교적 보수적인 기독교 청년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살다 보면 뭔가 안 맞는 부분도 그때 찾을 수 있는 거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오붓한 일상을 보내는 이들은 이른바 동거 브이로그로 유명한 비혼 동거 커플입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로 최근 이들 커플과 같은 비혼 동거 커플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2년 통계청 조사에서 비혼 동거에 대해 긍정적이란 의견은 우리 국민의 약 65%로 10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비혼 동거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 사이인데 한번 잠깐 약간 미리 보기 느낌으로 같이 살아보는 것도 그게 오히려 더 좋다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생활이 너무 이제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비혼 동거의 장점으로는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인과 미리 살아봄으로써 결혼 여부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의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장점은 매일 같이 있고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장점. 이 같은 흐름은 기독 청년들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크리스천 대학생 가운데 64%가 비혼 동거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대학생과 비교하면 1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비해 크리스천 청년들이 동거에 찬성하는 비율은 3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도 흔들리는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도 일반 청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거 문제, 출산 문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혼과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인식시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비혼 동거, 성에 대한 개방이 시대적 추세라고 하지만 동거 자체에 대한 깊은 사유와 건강한 가정, 가족 문화에 대한 성찰이 더욱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청년의 교회 이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내 작은 교회, 소그룹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평신도 제자 훈련을 하는 전문 기관에서는 소그룹 모임에서 리더의 역할이 작은 목회자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교회 내 작은 목회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도의 장세인 기자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교회 봉사로 인해 번아웃, 즉 극도의 피로감을 경험했습니다. 체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된다는 점이 교회 봉사가 힘든 이유로 꼽혔습니다. 꽃꽂이부터 주방 봉사까지 교회에는 다양한 섬김이 필요하지만 그중 책임감과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일은 단연 소그룹 리더입니다. 이제 전화를 돌려서 교회에 나오게 하거나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이나 학업 시간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번아웃이 너무 크다 보니 그리고 그 책임감을 더 맡고 싶지 않다 보니 소그룹 리더를 다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리더의 고충은 소그룹에 속한 구성원에게도 전달됩니다. 리더분들이 본인들 삶도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섬겨주셔서 리더를 하게 되면 결석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리더는 작은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까지 관심을 가지며 세밀하게 교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인지 스스로 도전하기엔 마음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지원자가 없다 보니 목회자가 신앙이 두터운 성도를 찾아 맡기는 상황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도 언젠가는 리더가 되겠구나.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서 다른 또 기존의 리더였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죠. 리더를 해라 70% 하지 않겠니 30% 그런 느낌으로. 완장만 채워줘가지고 당시 소그룹 리더야 그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좀 위임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리더를 경험하고 나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진로를 잡는 데 있어서 조직 적응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발전시키는. 하지만 리더가 바쁜 일상 속에서 섬김을 지속하기 위해선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담당 교역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소그룹 전문가는 그럴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목회자가 리더를 세웠을 때 당신이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충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도울게요. 그러면서 작은 목회자인 소그룹 리더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성도들의 탈진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익산 반석교회가 119 영혼사랑 전도축제를 열었습니다. 24일 반석교회에서 열린 이번 전도축제에는 그동안의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지역 주민들과 성도 50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개구음원 조혜련 집사는 다사다난했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체험기와 가족 전도 스토리,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참석한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제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을 하나님 일을 두니 어느 곳에 가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제 할 일입니다. 반석교회 윤호웅 목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선교와 구제, 장학사역에 많은 예산을 헌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익산 반석교회는 선교와 장학사업 외에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커피 사역, 사랑의 쌀 나눔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3040 세대 크리스천 중 신앙교육을 하는 가정이 17%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27일 3040 세대 개신교인 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40 크리스천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평소 자녀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인성교육과 지성, 진로교육이 가장 많이 한다고 답했으며 신앙교육은 17%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시간이 없어서가 47%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몰라서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목대원 측은 3040 세대는 절반 이상이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며 부모에게 받았던 기도와 부흥의 불씨를 이어받아 미래의 한국교회 기둥이 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살해나 고문을 당하거나 실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푸틴 대통령이 5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부인 스테판 포돌차크는 러시아 점령지 헤르손의 칼란차크 거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그의 몸에는 고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오순절 교단 교인 2명이 헤르손에서 납치돼 총살됐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시민권 취득을 거부한 기독교인이 실종되거나 러시아로 추방되는 사례도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한 다른 종파들이 점점 더 극단주의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8일 출근길 불편을 이야기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1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 원으로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버스 노조는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조정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2시께 결렬을 선언했고 이로 인해 12년 만에 전체 서울 시내버스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출근길 버스를 타지 못한 시민들이 택시와 지하철로 몰리며 큰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국채지수의 관찰대상국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세계 국채지수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러셀은 현지 시간 27일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는 국제 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은 하반기 본격화하는 데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최종 편입까지 통상 2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9월에는 편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흘러나옵니다. 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입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되면 이들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 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날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당선인은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 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손의 국회 2, 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당선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의대 증원 백지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대화는 6주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환자 불평과 불안도 커지는 가운데 지난 6일 부산에서 진료를 거절당한 90대 심근경색 환자가 울산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연체율은 4년 만에 올랐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근로자들의 연체율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대출 잔액은 평균 5,11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 줄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대출은 줄고 소액의 대출은 갚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대형 교량 붕괴 실종자 6명은 모두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출신으로 현재 사망자로 잠정 분류된 상태입니다. 실종자 가운데 한 명인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미겔 루나의 아들 마비는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현지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볼티모어 사고로 실종된 상태라며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량 붕괴로 항만 노동자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보험사들이 많게는 5조 원 이상의 보험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최근 2년간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있더라도 금리를 신속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회 일원인 피에로 시펄로니는 현지 시간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침체한 유럽 경제가 어느 정도 모멘텀을 회복하려면 급여 회복이 필요하다며 다만 급여 인상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후퇴하고 있다며 통화를 완화할 수 있는 지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보도한 블룸버거는 유럽중앙은행 인사들이 오는 6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대체로 동의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낮춰야 하는지에는 의견 일치가 덜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의 동성간 결혼 건수가 1년 사이 20% 증가하며 이성결혼 증가율보다 5배 높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동성간 결혼 등록 건수는 11,000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이성간 결혼 증가율 4%보다 5배 많은 규모입니다. 2013년 브라질에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브라질은 북부, 동남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동성간 결혼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8억 명이 굶주리지만 매일 10억 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현지 시간 27일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상당의 음식물이 버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식품 10억 톤 이상으로 매일 10억 끼 식사를 만들 물량입니다. 음식물이 버려지는 장소는 가정이 60%로 가장 많았고 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소 28%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 세계 농경지 30%를 유지하는 규모와 맞먹는다며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최대 10%를 차지하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이 비에는 황사가 섞여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7도, 부산 18도, 대구 20도, 제주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교회 안에서 청년과 장년 사이, 이른바 끼인 세대라 불리는 3040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포함한 집안일로 지쳐서인데요. 악순환은 끼인 세대의 연약한 신앙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3040 세대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맞춤 사역을 고민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